우리 박 교수님이 닮았다 해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정인 채택을 해놓을 테니까 다음에 예, 반갑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먼 길 오시느라 애썼습니다. 오늘은 황금알 원예에서 황금알 농법을 강의하는데 2025년 3월 15일 3월 월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먼 길 오시느라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 강원도 안 왔고, 우리 전주 충북 쪽에 오신 분은 어디입니까? 봉우리요. 네, 봉우리. 네, 충북 보원예. 네, 장군님 어디에? 저는 소배했었는데 지금 여름 삼수하고 쪽파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예, 과수가 오전에 하고 원예 쪽은 오후에 별로 일정을 잡거든요. 예, 계속 들으면 이제 많이 익히면 더 좋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들은 계절에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이 계절이란 뭐냐를 많이 아셔야 됩니다. 계절은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계속 가면서 식물이 자라요. 그럼 출발은 뭐냐? 우리 어른들이 과거에 만든 입춘, 봄이 시작하는 게 시작이냐? 가을에 안 죽도록 해나는 게 시작이냐? 이거는 미매합니다. 가을에 심는 마늘은 가을이 시작이고, 봄에 싹이 새순이 나는 감나무나 이런 과실수들은 봄이 시작이긴 하나 겨울에 안 죽어야만 봄이 있다는 거죠. 겨울에 안 죽어야. 그래서 작물별로 이 종들은 자기의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나빠지는 알기가 있고, 눈 깜빡할 사이에 심어놨던 마늘이 어느새 심을 때 촉이 났을 때 분명히 한 두 달 뒤고 봄에 가서 비료 줘야지 하면 이미 죽었는 많아. 왜 죽었을까? 왜 잘못했을까? 원인점만 찾으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병은 날아와서 뚫고 들어가는 놈이 있어요. 뇌가 선하신 분. 예. 우리가 봄에 흑색병. 뚫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균이 먼저 와 있고 여백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까? 여백에. 여백에 의해서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하우스에서는, 안에는 병이 똑같이 와야 돼요. 배가수원을 하우스에 했을 때 여백이라면 흑색병이 와야 돼. 하우스에 들어있을 때 병이 안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탄저병 종류. 그래서 배흑색병은 동작균일 가능성이 많다. 저온기에 나르는 포자에 있어. 저온기에 나르는 마늘의 균, 녹병, 황무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리 밀 많이 심으셨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 팅팅하게 오면 뭐랍니까? 황무가 들었다, 녹병이 들었다. 이 놈들은 그 온도에서 약간 경계에 나르는 균, 땅 온도는 낮으나 대기 온도가 낮아서 지금 휘를 나를 수가 있어요. 꿍 뛰면 점프를 하면 땅에서 뻥 떠지가지고 몸을 부서 뻥 떠지가 점프를 하는 순간에 땅의 온도보다 위에가 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류를. 그래서 기류를 타고 가는 것들이 우리 뭐라 그러죠? 불 때면 새벽에
가원에 썰이 온다고 불 때문에 쭉 올라가 버리죠. 요게 기류입니다. 안개 끼 있을 때 그 기류에 습도가 있으면서 기류가 생길 때 날아간다는 거죠. 그 지온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 백 차이에서 나는 거죠. 그날은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면 녹병이나 봄에 오는 마늘의 녹병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대가수원에 오는 그 흑석병이나 그 다음으로 오는 게 이제 탄저병, 그 다음에 원성낙엽병, 둥무늬낙엽병, 요 종류들은 일반 평상시에는 균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 균들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시기가 안개 끼고 난 뒤에 방제를 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방제한 건 허당입니다. 개뿔. 아무 모형 지분입니다. 비 오기 전날 탄저병 약쳤다. 개뿔 표백이. 어디다 써먹어요? 포자는 날라올 건데. 비 오고 난 뒤에 흑색병을 얼마나 빨리 칠 거냐. 비 오고 난 뒤에 마늘에 녹병약을 얼마나 빨리 칠 거냐. 요거죠. 그런데 마늘에 녹병 안 온 데는 없습니다. 왜? 녹병 포자가 없는 데는 발생 자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녹병 포자가 없는 쪽에는 발생 자체를 안 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단감의 탄저병, 사과의 탄저병, 요것들은 안개 끼는 날 오는 거야. 그리고 오는 길이 있다. 길을 따라온다. 기류에서 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되고 오고, 밭 전체에 오는 거는 내 밭에 이제 오염돼 탄저병이. 특히 최근 들어서 경산 쪽이나 남부지방 아래쪽에 청도, 영천 쪽에 조생종 복숭아가 탄저병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미 그 기류가 생겨서 병의 온도에 환경이 맞아져 버려요. 그 환경이 맞아진 거는 우리는 환경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작용해야 됩니다. 2월 달에 강의할 때 사과에 살균제를 안 써도 된다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처음 들으면 허무맹랑해요. 사과에 병이 그렇게는 많은데 살균제를 쓰지 마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하나 잡아 나갑니다. 창녕에 있는 저희 친구가 마늘을 심으면서 제초제만 쓰고 이제는 농약을 하나도 안 썼어요. 2만 평을 심었는데, 영천에 있는 우리 마늘의 맹장님이 입제를 안 씁니다. 입제하고 농약값이 1년에 한 8,000평 한 500 들어가요. 그런데 꼭 사용해야 될 약은 마늘에 녹병약밖에 없어요. 바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복숭아 재배하는 분, 예, 단감 재배하는 분, 오, 단감이 압도적이고 배도 있고. 앞으로 균제를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균제를 안 치도 되는 방법을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럼 이 균이라는 그 중심을 잡아놓고 요 놈을 쪼개보자는 거죠. 균을 쪼개자. 균을 쪼개면 동작균, 움직이는 균은 우리 배자 예대죠. 그러니까 동작균이죠, 그게. 흑석병이. 예.
배에 흑석병, 그 다음에 마늘의 녹병, 탄저병. 그러면 얘들은 날아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뚫고 들어간 뒤에 잡아야 되는 그 전 때는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밀도로 낮추는 거는 우리가 탄저병들은 단감을 갖다 버리는 것밖에 없죠. 그 밀도를 낮추니까. 그 다음으로서 얘는 그 안개 끼는 날 움직이는, 안개 끼는 날 움직이는 균은 그 다음에 원성 낙엽병, 여기 하나 플러스 된 거죠. 여기에 요 놈이 다 움직이는 요 놈이 하나 플러스 됐어요. 얘는 어디로 가느냐? 기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요는 기공을 들어가서 요것도 잡아야 되는 거고, 잡는 게 안개란 전제 조건이 있고, 얘는 저온기에 발달하고, 얘들 요 두 놈이 저온입니다. 얘는 고온입니다. 내가 분리가 됐죠. 온도값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비동작균, 비동작균은 얘는 많습니다. 마늘 뿌리가 썩는 흑색 썩은병, 그 다음에 마늘이 그 가을에 뿌리가 녹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마늘이란 이름을 쓸 필요 없습니다. 물러지는 병들이 하나 두 개가 있거든요. 무름병 종류. 배추가 물러진 겁니까? 배추가 썩은 겁니까? 물러진 거죠. 마늘이 물러진 거고. 근데 물러진 것 자체는 누가 일을 했어요? 균이 일을 했거든요. 물만 있어가지고는 무름병이 없어요. 얘들 동작균의 먹이가 문제거든요. 무름병, 그 생강 노랑병, 마늘에 뭐 충무병이라 이름 붙여놓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봄에 잿빛 곰팡이, 잿빛 곰팡이, 그 다음에 복숭아의 청공병, 자, 여기 또 병 나무 그 복숭아 수지병이죠. 예, 뭐 수지병은 키위도 오고 똑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추 심어놨고 시드름병, 그 다음에 역병, 그
역병, 청고병. 이 말은 고추를 심어놨는데 죽었는데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 흰물이 나오면 청고병, 하늘에서 병이 왔대. 모르면 모른다 그래. 이 이름을 왜 붙여? 이거는 모른다 소리. 하늘의 병이 어디 있어? 이건 이름 모르세요. 역병이라는 또 균을 이름을 지었겠죠. 오갈병은 그 충이 그 응애 창이 작은 것들이거든. 오갈병들은 그 응애 종류다. 응애 작은 것들이. 유황합제로면 없는데요. 잡으면 없죠. 잡으면 유황합제가 강알칼리가 죽인 거죠. 그래서 기름 소독을 하거나 다른 걸 해라 그랬잖아요. 그 딸기를 씹어나면 그 딸기 줄기에 생기는 병들이 또 많습니다. 호수 딸기. 그놈들도 시드름병이라 하는 거는 시들어 죽었는데 얘가 죽은 먹이가 뭐냐? 동작균의 먹이는 여백입니다.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여백에 들어있는 이 아미노산 단백질은 왜 이파리가 안 먹고 토해내냐는 거거든요. 병을 일으킨 거는. 근데 사과에 부패병, 사과에 또 갈반도 있거든요. 사과에 갈반. 갈반이라서 이제 갈시엠분익병이라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과의 갈반 때문에 약을 어마어마하게 치거든요. 이거 약 칠 필요, 약 칠 필요가 없는 방법을 제안하겠다는 거죠. 사과에 농약을 많이 치거든요. 사과에 농약 이걸 치면 사과 색이 안 나요. 기공이 이파리가 파괴가 된다, 세포가. 병만 없으면 색이 다 나는 게 사과인데 병이 있다고 약을 계속 쳐가지고 잎의 세포가 파괴되고 색이 안 나요. 사과 색 내는 거는 우리 청송에 있는 회원이 SS기 불통을 LED를 다 갈아가지고 밤에 약을 썼어요. 기가 막히게 생각납니다. 연매십이 과다하거나 농약을 과다시킬 때는 망한다. 기공이 상처를 입게 되고 세포가 견디는 힘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사계절의 온도 때문에. 봄에 치는 약과 봄에 치는 영양제와 여름에 치는 약은 각각 그 온도 값에서 달라요. 이식값이 겨울에 높고 봄에 여름에 작아지죠. 그 마찬가지로 잎이 견디는 힘이 봄기에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쓸 때는 여름에는 자세히 읽어보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농도가. 그거는 잎이 견디는 힘의 한계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잎이 견디는 힘의 한계. 보시죠. 그래서 요놈 잡자고 농약을 냅다 치가지고 사과에 젖었는데 얘들은 요 물방울이라는 요 단어가 있어요. 요 물방울. 여백을 감자의 병을 없애야 되고 감자의 역병을 없애고 노균병 이런 병을 없애야 되고 감자의 역병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농약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치어야 되는 사람, 안 쳐야 되는 사람 나오겠죠. 황금원농부에서는 안 치는 방향으로 배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칠 수 있느냐? 요거 생겼던 주 원인은 비료 부족. 자, 비료 부족인데 이 비료는 뭐냐? 식물의 밥의 질소 부족이라는 거예요.
질소 비료 부족입니다. 그럼 질소 비료를 먹으면 잎은 어떤 변화가 있냐? 잎은 진녹색. 잎이 진녹색에서 살을 찌워서 밥숟가락처럼 뒤집기라. 이파리가 요래된 건 옛날에 강의했던 건 뻥이다. 요렇게 되면 잎 앞면이 살이 찐 게 없기 때문에 여백을 맺어서 물방울이 생긴다. 이걸 살을 떼고 뒤집기라. 제일 빨리 뒤집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요 이파리를 옆 뒤집기. 그러면 옆 뒤집기는 그 살을 찌운다 소리거든요. 살 찌우기. 이파리를 뒤진다면 잎이 살이 뜨네. 이거 말이 거꾸로. 이파리 살 찌우기. 뒤집기. 뒤집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살 찌우는 게 문제죠. 이파리 살을 찌우는 그 방법은 제일 빠른 게 설탕입니다. 요게 뒤집기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설탕인데, 설탕을 만드는 주재료는 질소입니다. 그러면 질소를 먹어야 잎이 뒤집어질 건데, 잎 속에 설탕량은 잎 속에 들어있는 수분량을 가질 수 있는 양이에요. 이파리 새까만 것도 물 뿌리면 물을 계속 먹고 이파리가 살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데 잎이 얇으면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 살이 더 속 빠지고 안 오므려져 버려요. 살이 속 빠지고 오므려지면 어떻게 돼? 이파리 여백을 더 뱉어가지고 더 병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잎 테두리에 생긴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요런 병을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요 병을 안 일으키는 방법은 우리는 식물에 밥을 줘야 됩니다. 밥. 우리가 식물의 밥은 요 동작두, 비동작두는 여백이 없으면 동작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 먹고 있어요? 결국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있어요. 그 탄수화물 어떻게 돼요? 식물은 바깥에 움직여요. 근데 사과는 전체 들어있거든요. 당분수가. 그럼 열매가 맛이 들을 때는 왜 그러냐? 병을 불러요. 여기에서 여기 잠깐 가겠습니다. 탄저병이 나왔으니까. 탄저병은 과실이 당도란 게 있어서 온 거예요. 이 당도가 생겼을 때는 이미 씨앗이 7, 80% 익었을 때예요. 그러면 탄저병이 들고 씨앗이 익어가지고 똥 떨어지면 번식을 합니다. 이 과정이.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과실이 문제가 생긴 게 이 과실이 여름에 고온으로 인해서 과피의 진액이 나왔다. 과피의 진액이. 과피의 진액이 나오면 요 탄저가 여기에서 동글동글 물에 떠다니다가 요렇게 또르르 굴러가다가 여기 가면 물방울 속에 얹혀 있습니다. 요 속에 얹혀 있어요. 그럼 탄저가 여기 얹혀 있어요. 물에. 그러나 물이 회전하면 여기 달라붙었어요. 탄저가 여기 앉을 수는 없어요. 옆면에 탄저가 사마 옆구리 드는 거는 앉을 수는 없어요. 떨어져요. 그런데 요 위에 물방울에 앉아서 낙엽 가랑잎처럼 떠 있어요. 탄저가 떠 있는데 물방울이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회전합니다. 그 회전이 어떻게 이거 갖다 붙여? 우리 그 주부님들 사과를 뽀독뽀독 씻어보면 약간 진 들어간 거 보시죠? 그게 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계나 모든 장비가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가상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써내야 됩니다. 방금만 놓고 대표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가상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써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가상 시나리오. 이 가상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써내야 되는데, 가상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못 써내면 우리는 실전에서는 무너지는 거죠. 가상 시나리오, 동작, 모든 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대비책을 다 세워야 돼요. 요 균들은 생기는 환경이 이식값에서 생깁니다. 비료량에서. 요 균들이 생기는 것은 비료가 제로에서 5.0에 이식을 준다면 얘들은 0.3 이하에는 균이 없습니다. 여백 속에 영향이 없다. 이식값에서. 질소 이식값이든 제가 데이터 낸 걸로 보면 0.3 이하에서는 여백에 영향이 없다.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다는 거죠. 요 단백질이 없다. 그런데 0.3에서 1.2. 근데 1.2는 비가 오면 여백이 속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버려요. 여기까지는 하우스 딸기에는 맞아요. 여백이 안 나와요. 그럼 요 기점으로 여기에서부터는 여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비가 오면 있어요. 그러면 1.5가 되면 여기서 1.5가 되면 이 식값이 이제는 비가 와도 여백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가상시나리오입니다. 이것마저도 가상시나리오예요. 이 식값하고 뿌리하고 맞아서 잎이 두꺼워졌을 때 한해서 여백이 없는 거예요. 잎이 살이 쪄서 요렇게 해서 살찐다 하면 안 돼요. 살이 쪄서 약간 뒤로 뒤집어지. 그럼 여백이 없으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얘들은 못 먹고 삽니다. 지금 채소하신다 그랬죠? 채소. 예. 채소를 하면 병들이 탄저병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요 병밖에 없거든요. 그럼 식물에 밥만 잘 주면 이 밥, 예, 이 밥만 잘 주면 농사는 땡이다, 망땡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수를 하고 있으면 밥을 지 아무리 줘도 신초에서는 여백을 내려요. 봄순이 나갈 때 신초에서는 탄수화물 축축해서 잎이 두꺼워지가 진녹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설탕이라는 놈 나오죠. 균을 비동작균을 여백을 잡아내는데 이 여백을 잡아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은 설탕이다. 여백을 제일 빨리 잡는 방법은 여기에서 설탕이다. 그러면 설탕 농도에 따라서 잎을 단단하게 굳힐 수도 있고 못 굳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봄에 장애가 없는 작물에 한해서는 이 설탕 농도를 제한적 위치까지 끌어올리자. 제한적 위치까지. 그러면 복숭아 수확하고 나무가 백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여백이 맺어서 이시가 낮아서 여백이 맺어서 나무가 수집되면 죽어버렸어 갑자기. 그러면 비록 이식값은 복숭아는 수확 위에 올리면 안 되는데 복숭아 이식값을 수확 위에 올리면 안 되는데 올리면 나무가 성장하고 또 이식값 떨어야 돼. 이식값 떨어뜨려야 돼. 이식값을 떨어뜨리면 누구나 떨어뜨릴 거냐?
그러면 중생종을 키우다가 조금 남은 기간에 우리는 이제 9월달 되면 단풍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 짧은 기간에는 설탕을 써서 다른 영양제 빼고 농약하고 살충제하고 설탕을 써서 잎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들면 돼. 그러면 안 죽어. 수지병 하나. 그런데 복숭아가 조생을 심어가지고 너무 일찍 기간이 많이 남았다. 이거는 도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비료를 끊어버려. 그 비료를 끊는 방법은 미생물. 그 비료 줬다가 들어오셨니? 어쩔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나무가 성장해버리면 내년에 꽃눈이 나빠져. 몸속에 빠져나가니까 성장했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기술센터 미생물 가서 냅다 간절해가지고 질소분을 먹고 없애버립니다. 땅에서는 질소를 없애고 잎으로는 설탕 플러스 살충이거든요. 충은 잡아야 돼요. 요렇게 해서 설탕 플러스 살충제 잎에다가 공급해서 잎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뿌리에서는 비료를 딱 잘라버립니다. 오늘 복숭아 강의 마음에 듭니까? 또 오갈병 들고 나와. 오갈병을 갖다 왜 자꾸 들고 나와? 예. 그래서 복숭아가 수확 이후에 죽었던 원인은 키위 나무가 예비지를 이렇게 세워나면 여기에서 신초가 나가면서 여백이 타고 내려오면 나무가 죽어버린 게 있어요. 이거 키위 누가 갔습니까? 가봤죠? 이게 요놈이 예비지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요놈은 신초는 계속 성장하는데 여기 그죠? 그 신초에서는 여백이 맺어요. 비를 줘도. 그럼 요 여백이 타고 쫄쫄쫄 내려와가지고 나무 둥치에 딱 들어가버리면 수지병은 죽어요. 그 신초에 맺는 여백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비지 요 키우다가 끝을 약간 휘어나버리면 되겠죠. 그 물방울 요리 안 없거니까. 그럼 키위한테 비료를 떨어뜨리면 또 굉장히 손실이잖아요. 키위는 가을까지 달려있거든요. 그럼 가을까지 달려있는 놈들이 신초를 키워야 되는 작물이 키위라는 거예요. 예비지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 놈의 끝을 약간 돌려버립니다. 다른 데로 요게 요렇게 타고 안 내도록 요 방향이 틀리죠. 근데 요것 때문에 또 다른 물질을 가하면 그에 또 부작용이나 창이 또 따라온다는 거죠. 요 지금 병을 이렇게 쪼개놨는데 여기에서 열매가 없는 시점이 봄하고 수확이 끝난 복숭아하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열매가 없죠? 생육은 하고 있으나 열매가 없는 시점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두, 단감, 복숭, 배 다 나왔죠? 그럼 과실수가 여기에 전 다 나와있고 우리가 채소를 심은 우리 사장님이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백이란 존재가 붙어있다. 여백. 그런데 이 여백을 채소를 심어놨고 강원도에 고내기 배추를 심어놨고 해남에 배추를 심어놓고 뿌리 혹병을 약을 치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안 치야죠? 개뿔 뿌리 혹병 뭐라고 그렇게 그게 충이 아니고 균이거든요. 맞죠? 맞죠? 무사마귀병이 균이죠. 그러면 그 균의 먹고 행동하는 게 곤충처럼 행동하는 균이에요. 살살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균이 생긴 원인이 배추 뿌리 혹병이 생긴 원인이 우리가 뭡니까? 여기 상토에서 여백이 모여서 생긴 거예요. 배추 뿌리 혹병은 상토에서 여백을 먹고 여백에서 균이 활성화돼서 뿌리에서 달라붙어서 오갈병처럼 살살 뜯어먹고 있어요. 복숭아 오갈병처럼.
요놈이 요 뿌리에 달라붙어요. 상토 바깥에 뿌리 혹병 있는 거 봤습니까? 없죠? 그 안에만 들어있죠, 거의.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 배추에 매긴 여백을 안 맺게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요 놈을 배추를 심고, 배추 고놈이 100개 있나요? 7통 한 마리 계산하면 설탕을 120g 아니고 200g 줘요. 200g을 여고 연면식하면 여기 진녹색이 돼, 잎이. 진녹색이 여백이 안 되면 뿌리 혹병 없다. 근데 간단히 끝났죠. 배추 뿌리 혹병은 약 쓰지 마라, 돈 아깝다. 마늘에 가을에 잎재 넣지 마라, 돈 아깝다. 그 지금 여기 채소 뭐 쪽파 심으면 그냥 쪽파 심으면 잎재를 냅다 거든요. 쪽파에 잎재를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감자는 굼벵이가 먹으니까 잎재 써야 돼. 감자나 고구마는 굼벵이가 먹으니까 잎재를 쓰는데 쪽파나 마늘이나 뭐 이것들은 잎재를 안 써도 괜찮아요. 배추 뿌리 혹병 잡는다고 농약을 비싼 거 냅다 친다고 해서 얘가 잘 잡히냐? 절대 안 잡혀요. 왜? 균은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여백에서 균은 항시 발생할 거니까. 균은. 그래서 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잡을 수 없다. 균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균이 움직이는 경로를 한 개 차단해 줄 때. 여백을 먹고 사는 게 이것도 배추의 뿌리 혹병이다. 자, 균들이 이제 거의 다 쪼개졌죠. 배추의 뿌리 혹병을 잡자고 농약을 치는 거는 거시기하다. 거시기하다. 간단히 얘기했죠. 우리 잘 듣고 가 있어. 오늘 측정기가 비료를 맞추면 그 농사 제대로 잘 돼요. 골드그린 골드가 연면식 해주면 잎이 뚝구가 뿌리 뚝뚝 내리기 때문에 뭐 이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수원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농약을 안 치면 안 된다는 걸 오늘을 끊는 방법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신초가 나올 때 잎에서 여백을 맺으나 그 여백을 안 맺게 만드는 방법은 골드그린이나 칼라를 연면식 때 설탕이 지금 나온 농도보다 물 한 마리 120g 아니고 물 한 마리 200g대로 올리라고 가르쳐요. 올려버리면 신초에도 여백이 안 내지. 그리고 샤인마스켓 포도나 이것들은 가수원에 맹물 쿨러를 설치해서 물을 뿌려서 여백을 씻으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백을 씻어버리면 잭빛곰팡이나 병이 없다. 그래서 흰물의 병은 동작균과 비동작균으로 균을 쪼개. 이렇게 쪼개고 나면 우리는 학문에서 문헌에서는 균을 균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놈저놈 모르고 농약 계속 쳤다. 탄저병이나 동작균들은 안개가 피어날 무렵에 뜨는 놈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비가 오가지고 기류가 생겨서 뜨뜻해지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동작균은 내 밭에서 물을 줘서 지온을 낮춰버리면 이 균들은 땅에서 포자가 발생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과 가운 같은데, 단감 가운 같은데 미세 살수 장치를 해서 상단에다가 안개 분사해서 안개 끼는 날만 물을 계속 5분이나 10분 단위로 타이밍 뿌리고 있으면 탄저병, 원성낙엽병 얘들은 없다. 정의가 됐나요? 균의 종류를 정립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어서 탄저병 포자가 고무풍선처럼 응 못 터지게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물을 뿌려서 수막을 행서서 해서 탄저병이 앉았을 때 그냥 바로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막을 행서해서. 그러면 탄저병이나 원성낙엽병 같은 병들은 무해하다. 그러면 동작균을 잡을 때는 비 온 뒤에 이 약은 우리는 약재로 방경한다. 방제를 할 때 비가 온 뒤에만이, 그러나 비가 온 뒤에 탄저병 약은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됩니다. 비 온 뒤에 약 안 써도 돼. 여기에 전제 조건이 안개라는 게 붙어 있어요. 안개가 기류가 안 생길 때는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류가 생겨요. 비가 계속 와서 햇빛 들면 탄저병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비가 왔는데 탄저병이 없는 애가 있습니다. 비는 별로 안 오는데 탄저병이 많은 애가 있어요. 그건 안개가 발생하고 안 하고 그 차이. 기류가 오락가락,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기류에서 안개가 나갔다. 그 차이입니다. 균은, 이 균이란 종류를 동작균과 비동작균을 나눠버리면 우리는 농약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격대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봄에 5월달 돼서 잎을 살을 찧어서 뒤집었다. 이렇게 된 놈을 뒤집었다. 그러면 살충제밖에 없습니다. 복숭아밭에 약 치신 거 하지 마세요. 잎이 살이 쪄서 뒤집어지가 아침에 여백을 안 내냐면 약 칠 필요가 없습니다. 비 온 뒤에 약 치는 거는 탄저병 약밖에 복숭아 없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그럼 봄에 천공병이 생기는 거는 일찍 연면 시비로 설탕을 넣어라. 여백이 안 맺게끔. 그럼 복숭아 병이 없다는 거죠. 키위도 마찬가지로 다 동작이 같습니다. 어린 것, 작은 것들은 열매가 작아서 설탕 농도를 올려도 개가 없습니다. 네, 이해됐나요? 균, 방금은 놓고 있어요. 균 해석한 거 참 좋지? 한번 박수 치. 감사합니다. 네. 그 작을 때는 계속 설탕을 넣어요. 그래서 이파리 여백 안 맺으면 병 없다. 잎 테두리에 병. 그 무대포로 발반약을 사과에 냈다 치거든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과의 앞으로 천장에 미세살수장치 해가지고 잎들에 한 번씩 물 아침에 날리주면 탄저병 외에는 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같든지 그 냉해방경 미세살수장치로 하라고 급료를 드리는 겁니다. 사과에 지금 제일 약 많이 치는 거 뭐죠? 갈반이죠. 그죠? 단전은 비 온 뒤에 일어난 일이고, 근데 비 오기 전에 탄저병이 치고 있죠? 비 오기 전에. 그 개뿔 필요 없듯이 이거. 사과에 비 오기 전에 탄저병 양치가 잡히느냐? 아니에요. 비 오고 난 뒤에 얼마나 빨리 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안 날라오는 얘기 있어요. 어디야? 저쪽에 울진에 가면 8월 20일 되면 약 끝. 농약 안 쳐요. 사과밭에. 그거는 전부 소나무가 내가 탄저병 자체 포자가 없어요. 탄저병 자체 포자가 없는 거나 마늘에 녹병이 없는 거나 두개 동일합니다. 마늘에 녹병이 많이 나는 데 있고 마늘을 심어놔도 녹병이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일대에 그 포자가 서식하는 서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저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우리 그 사과에 우리 김종섭 병장님 여기 함양에서 탄저병이 맹장이 분명히 탄저병은 한 방향으로 올 것이다.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분명히 선이 있다. 왜? 안개가 올라오는 길 따라 올 거니까 그걸 다시 살펴보고 저한테 말을 주십사.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씩 크게 해마다
안개가 올라오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 밭 입구에 뭐지? 뒤로가 많아요. 밑에서는 우리 밭이 약간 높고 밑에 낮아요. 올라오다가 앞에다 걸리는 거야, 탄저가. 그 뒤쪽에는 탄저가 없어요. 근데 요거 마저도 오른쪽 왼쪽 방향이 약간 틀어져요. 탄저는 안개 기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기 쓸 때 맹물 시비를 해가지고 물을 뿌려서 수막을 형성해서 탄저를 떠내려 버려. 달라붙는 갱로는 사각 높은 위치에 있는 사과에 탄저병이 많이 오죠. 높은데 낮은데 안 오죠. 낮은데 늦게 오죠.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사과가 말랐거든. 말랐는데 여기 물이가 탄저가 아마 여기가 잘 될 거예요. 요 부분에가. 그죠? 근데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죠. 간간히. 예. 여기도 드는 건 덤으로 똘똘똘 굴러도 여기까지 가서 딱 달라붙기 힘들어요. 물의 회전 속도로 보면. 근데 여기까지는 잘 달라붙어요. 여기까지는 회전하다가 딱 붙어. 근데 여기 가서는 붙는 개수가 좀 적어요. 그건 탄저병이 요래 붙지는 못하거든요. 물에서 회전을 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균들을 쪼개야 된다. 그리고 사과의 과심 곰팡이는 봄에 여백에서 들어갔다. 사과가 꽃이 피면 어떻게 되냐면 배사과 요렇게 꽃피가 들고 있죠. 들고 있는데 요놈이 들고 있을 때 여기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들어가겠죠. 그럼 사과는 이만큼 뚫렸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배 역시 똥구멍을 막게 막아도 부실하게 막거든요. 근데 배 딸 때 보면 과신 곰팡이 있죠. 그래서 과신 곰팡이를 막으려면 과실나무 종들이 꽃이 7, 80% 있을 때 꼭 영양제를 써라. 골드 칼라 설탕을 띄어서 살빼라. 그래야만이 과신 곰팡이를 막을 수 있다. 그거는 여백을 막아야만이 과신 곰팡이를 막을 수 있다. 결론입니다. 똑같습니다. 과신 곰팡이가 있는 것들이 총들이 많습니다. 과신 곰팡이. 중간에서 썩어 나오는 게 복숭아가 핵이 쪼개지고 잘못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 또한 과신 곰팡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복숭아 꽃 피었을 때 꽃은 떨어졌는데 요놈이 꽃받침 같은 요놈이 요 들고 있어. 요놈이 여기 대가리 딱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요놈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물방울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주두. 그러면 주두는 암술은 꽃이 피었을 때 암술은 영양의 관이 에너지가 흘러야 돼. 관이에요. 이 관으로 따로 균이 따뜻해서 들어가죠. 균의 크기나 우리가 그 수정체의 그 양이나 꽃에 쑥꽃에 들어있는 화분가루나 여기에 들어있는 잿빛 곰팡이 크기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면 복숭아 핵 속에 일어난 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그 경로. 아주 이런 거는 어려운 일인데, 근데 똥구멍을 잘 막아버리는 거. 단감 같은 거는 이 주두의 그 크기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단감 종류, 뜰감 종류는 과심 곰팡이 그걸 많이 안 일어납니다. 과심에서 썩어 놓는 게, 중간에 썩어 놓는 게 많이 있다. 이 종류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과심 곰팡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사과가 이거 뻥 뚫려 있으니까 뚫려 있다. 그렇죠. 요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주두로 타고 들어갔어요. 대봉에 가서요. 속에 가서 검게 가리는 것은 그거는 고온 열상으로 인해서 과일에 들어있는 타닌이 여름에 뜨거워서 뭉쳐버려요. 뭉쳐갖고 그렇죠. 새까머니. 과일 고온 열상. 그게 결국에는 잎 두께가 얇아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자기 체온을 못 시켜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쪼갠 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대표님, 예. 그 감의 그
아래 딸라고 보면 뒤에 그 하얀 깍지벌레. 그 깍지고 그거는 개미를 잡아야 돼. 그 개미입니까? 네, 그렇죠. 개미가 물고 간 거예요. 그거는 약초입니다. 몸에 유막 코팅, 바닥에 유막 코팅하고 몸에 목매 시비에 그 기름을 물 500에 한 5리터 정도 넣으면 됩니다. 10리터까지 넣어도 괜찮아요. 가면 입 나왔을 적에 그 아니요, 입 나오면 안 돼. 아, 목매 시비 때 지금이죠. 지금의 물 500에 골드 그린 2리터에 설탕 5kg에 식용유 퐁퐁 그걸 갖다가 최대 10리터가 있어도 괜찮다. 5에서 10리터 써도 해가 없다. 식용유 퐁퐁 한 4리터 정도, 식용유 10리터 정도 같이 혼합해서 1차에 할 때 같이 섞어라. 과일라면을 그럼 식용유 설탕 지금 입 나왔을 때 목매시고 입 나왔을 때는 과일에 꽃 피기 전에는 괜찮아요. 꽃 피고 이후에는 해가 될 수 있다. 당감은 꽃이 늦게 피는데 사과, 배, 복숭, 자두 이런 꽃이 멀리 일찍 피거든요. 키위도 꽃이 늦게 피고 그런 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납니다. 외국에 가서 새까맣게 배기는 치료를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소가 갑니다. 실타를 연구를 아니요. 이 식값을 정확하게 맞추라, 측정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정 과정에서 뽑힐 때 당시에 예. 거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 검은 구멍이나 검게 이렇게 뭉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온도 값에서 해마다 다르다. 해마다. 어떤 집에는 약간 상꺼들이 빨리 오는 집이 없습니다. 상꺼들이 빨리 오는 집에. 그건 과일 온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양달에서 많이 나죠. 그렇죠. 양달에서는 비료값을 예.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예, 이래만. 예. 목면 시비는 당가면 잠깐만요. 우리 오늘 교육 처음 왔거든요, 울산서요. 예. 그냥 저희들은 뭐 교육하다가 안쪽에 질문을 받는 줄 알았더니 교육하면서 질문을 받네요. 그래서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네. 아, 당감 처음 왔는데 목면 시비는 언제부터 합니까? 목문 시비에 예, 당감. 순나기 20일 전. 예. 그러면은 보니까 이 책자에 보니까 그린이 2번 치고 목면 시비도 그린 2번씩 칼럼 치기랍니까? 목문 시비 그림만. 그림만. 치고, 예. 상록수에는 입나기 전까지 칼라로 가지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예, 예. 낙엽 가수들은 그린을 써라. 그러면 설탕은 얼마고? 예. 아직까지 앉아있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어떤 경로로 오시는 건 모르겠는데 집에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칠판 강의를 계속 들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낮은 수준을 계속하고 있으면 초보자를 계속 교육하고 있으면 우리는 발전해가 못 나가요.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농약을 안 치는 방법을 강의를 했는데 균을 쪼개가지고 희귀별을 약치는 걸 했는데 잎이 살이 쪄서 뒤집어지면 약이 필요 없다는 걸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초보자가 들어와가지고 목면 시비를 3월 순나기 전에 20일 전부터 시작하는 걸 처음부터 하는 것들은 이거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매번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시는 어느 정도 얼마를 보정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까? 이시 값은? 그건 좀 이따가 계절별 이시를 거래드리겠습니다. 초보자예요. 그렇죠. 여기는 초보자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릴 때 여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계절을 쪼개서 거기에 부분 비료량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수 부분에 우리 전윤배 맹장님이 단감 부분에 오셨으니까 전윤배 맹장님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제가 해놓은 요거를 크게 낙서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에 우리 휴대폰을 보다가 사진을 찍어도 되고 지금 찍어도 되고
휴대폰을 보면서 사진을 칼짝 찍어가지고 학대라면 이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강의할 때 강의를 듣다가 휴대폰과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균을 2개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균을 쪼갰다. 그래서 이 균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효과적인 겁니다. 병이 오는 이식 같은 1.5 이하 여기에서 여백에서 이 균들이 와요. 입의 여백에서. 그런데 물방울이 조금 맺었을 때는 병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이 병들에 대해서 앞으로 쪼개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되고 하여튼 우리 전윤배 맹장님 모시고 단감에 우리가 적심재배까지 갔습니다. 기술이 이 파리 습장으로서 감을 2개 키우는 단계까지 갔어요. 단감이 이파리가 가지가 이만큼 길면 감이 더 생산이 감사합니다. 뜰감도 이렇게 마찬가지. 과일 가지가 과일이 가지가 나오면서 꽃이 피가 여는 것들이 키위, 포도, 단감 이런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꽃이 먼저 피는 종하고 좀 차이 납니다. 꽃이 먼저 피는 종들은 잎이 없어도 과실을 키워요. 복숭아 같은 잎 없어도 꽃만 피도 열매 커요. 그런데 감은 잎이 없으면 절대 안 큽니다. 그런데 그 잎을 키우는 방법으로 가지가 길어질 때 몸에 잘라버리면, 도방 잘라버리면 잎이 커가지고 두꺼워져서 영양이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가 빨리 발달하고 여름에 과일이 더 많이 크는 기대 효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적심 농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까지 이식 측정 비료까지 한번 사례 발표 듣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화장실 잠깐. 네, 다녀오시죠.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화장실 잠깐 다녀오고 가시죠. 먼데시 온 분들이 계시니까. 네. 오실 수 있네요. 저 뒤에 계십니다. 어느 분이